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시모의 TJ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영상에 걸쳐서 우라늄부터 시작하는 원전 밸류 체인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회사도 몇 개 찾아냈었죠. 그 중에는 아직 상장이 안 돼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히 팔로우업 해야 되는 회사가 있었고 원전 산업의 핵심 목을 쥐고 있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원전 해체 쪽, 이미 원전 해체 경험이 풍부한 회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찾아봤었고요. 벌써 살펴봤던 회사들을 한 주 한 주씩 투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어쨌든 오늘은 원전 산업 내에서도 특히 SMR 관련해서 깊게 좀 파보려고 합니다. 이쪽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2020년도부터 지금 보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2020년도에 SMR 디자인이 최초로 정부의 승인을 받았고 4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SMR 기업 최초로 상장을 했었죠. 2022년도에.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뭐 일이 많네요. HALEU 미국 내 생산 공장이 확대됐고 오클러가 상장을 했고 아마존에서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에 5억 달러 투자 참여를 한다는 계획을 발표도 했고 그리고 구글에서 카이로스 파워라는 SMR 설계 업체와 세계 최초로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미국만 이렇게 SMR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기존의 대형 원전을 운영 중인 국가들 전부 다 SMR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방금 봤던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덴마크, 체코, 이탈리아, 스웨덴, 러시아,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 SMR에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10개가 넘어요. 그리고 실제 SMR 쪽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죠.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보면 SMR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이 두 회사만 SMR을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SMR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8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 도대체 SMR이 뭐길래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회사가 지금 달라붙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 이거의 약자예요. 작은 조립이 가능한 원자로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존 원전은 되게 크잖아요, 사이즈가. SMR은 그냥 작은 원전.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으니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도 작겠죠. 보통 300메가와트 정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또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상대적으로 간단하겠죠. 그리고 연료봉 교체 주기도 기존 원전보다 되게 길다고 합니다. 규모를 보면 기존 대형 원전은 돔형 아치형으로 된 건물 있잖아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최소 100m. 근데 SMR은 높이가 25m 정도.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 되죠. 전체적인 규모는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제작 비용은 3천억 정도.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3천억이라는 금액이 원전 기기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단순 제작 비용이기 때문에 처음에 SMR 홍보하는 회사 측에서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걸로 이 수치를 굉장히 앞세웠던 것 같은데 실제 나온 결과를 보면 이것보다 훨씬 비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작 방식을 보면 SMR은 통 하나에다가 원자로, 가압기, 냉각제 펌프, 증기 발생기 이런 거를 그냥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캡슐 형태로. 그래서 공장에서 이 원자로를 따로 만들고 가압기도 따로 만들고 냉각제 펌프도 따로 만들고 증기 발생기도 따로 만들어서 현장으로 이 부품들을 전부 다 보내놓고 현장에서 그 원자로 통 캡슐에다가 이걸 전부 다 조립해서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냥 조립해서 만든다. 그러니까 기존 원전 대비 굉장히 간단하죠. 또한 수요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기존의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냉각수 문제 때문에 모듈이 다 해안가에 짓잖아요. 중국도 보면 우리나라 서해쪽 해안 쭉 라인 따라서 지어져 있고 우리나라도 원자력 발전소 보면 전부 다 해안가에 붙어 있고 근데 SMR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냉각수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로워서 수요지 인근 부지만 만들 수 있다면 도심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SMR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SMR 업체는 도심에다 지을 수 있다라고 홍보는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옆에다가 SMR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찬성하시겠어요? 저 같아도 반대할 것 같은데. 이론상으로는 도심에도 설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이런 문제를 살펴봤듯이 SMR이 장점만 있느냐? 문제점도 있겠죠, 당연히.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효율성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SMR이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300메가와트 출력이 이하라고는 하는데 실제 미국에서 최초로 설계 승인을 받은 뉴스케일 파워의 이 보이그룹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출력이 77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이 수치도 처음에는 50메가와트 수준이었는데 너무 낮다고 하니까 77로 올린 거거든요. 아무튼 시장에서 출력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의문들 제기하니까 뉴스케일 파워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SMR 12개를 묶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77메가와트 발전소를 12개를 묶어서 운영을 하면 대형 원전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가 더 들 것 같거든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폐기물이 12개 발전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형 원전보다 오히려 폐기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이 총 24개가 있다고 하는데 이 24개를 모두 SMR로 대체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SMR만 100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국에 작은 원자력 발전소 100개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SMR 설명할 때 그 비용 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넘어갔었잖아요.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 1kW당 SMR 건설 단가가 1,700불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9,000불을 상회한다고 해요. 거의 10,000불에 육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인증을 받고 규제 승인을 받을 때마다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만약에 설계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또 비용이 계속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수십 배 건설비가 늘어나서 프로젝트가 쓰러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내 첫 프로젝트였던 뉴스케일 파워의 유타 프로젝트. 얘 같은 경우도 비용이 급증해서 작년에 중단이 됐었어요. 처음에 8조 정도로 건설비를 예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12.3조까지 늘어버린 거죠. 지금 보면 SMR 설계 관련해서 표준화된 방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설계를 했다, 수정을 했다. 설계 통과하는데 또 규제가 문제가 돼서 규제 승인을 받으려면 다시 설계를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건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문제가 비단 지금 SMR을 개발한다고 나서고 있는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전 쪽에 엄청난 강자 있잖아요. 세컵 원전 때 우리나라랑 시비가 붙었던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이 회사가 2017년도에 파산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모두 SMR 때문이에요. SMR 설계 변경 계속되면서 공기가 지연되고 7조 원 가까이 손실이 나면서 웨스팅하우스 이 큰 회사가 파산하는 상황까지도 갔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는 SMR이 온통 좋다는 찬양 일색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SMR도 현재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막 개발 단계에 있다 보니까. 물론 앞으로 그 SMR 설계가 표준화되고 실제로 실증을 했는데 상업용으로 돌렸을 때 수지에 맞는다, 타당하다. 그러면 이제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아무튼 지금 당장은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명확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SMR에 막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이 좀 있는 걸 수도 있죠. 위험 부담이 있는 대신에 실제 성공을 하면 수십 배, 수백 배 주가는 오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말짱 꽝일 수도 있고 아무튼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점하고 단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비교를 해 가시면서 자, 아까 처음에 SMR 제작하고 있는 회사가 대략 한 80개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SMR 80개가 전부 다 다른 방식이냐? 그건 또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 제작되고 있는, 설계되고 있는 SMR 방식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거든요. 냉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로 물로 냉각하는 거. 기존의 대형 원전이 전부 다 이 방식이죠. 두 번째, 나트륨으로, 물 대신 나트륨으로 냉각하는 방식. 마지막으로는 제3의 물질, 여기 보면 헬륨도 있잖아요. 이 제3의 물질로 냉각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SMR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현재. 관련 회사들을 살펴보면 이 순행식 방식에는 뉴스케일 파워 있고 웨스팅하우스, GE 히타치, 그 다음에 홀텍, 이거 제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고 그랬죠. BWX 테크놀로지,
롤스로이즈, 유랭코, 라발린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 특징이 뭐냐? 기존에 대형 원전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형 원전을 설계하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소형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트륨 방식으로 냉각하는 거. 여기에 온통 벤처 기업들이 몰려있어요. 오클로, 테라파워, 엑스에너지, 토르콘, 설트포스. 이게 덴마크 회사인데 과거에는 시보그라고 불렸던 회사고요. 그다음에 카이로스. 이렇게 벤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나트륨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긴 해요. 나트륨이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수분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몬주에서 1995년도에 몬주 고속 원자로가 이 나트륨 방식을 택했었는데 그때 화재가 발생해서 굉장히 한번 큰 사태가 터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원전 설계하는 업체들이 전부 다 나트륨을 좀 피했던 방식인데 지금 이 벤처 회사들은 이 나트륨 냉각 방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헬륨을 사용하는 스타코그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대표적인 회사 몇 개만 이렇게 골라봤는데 이렇게 많아요. SMR 개발 그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표준으로 잡힐지 어떤 회사가 수익성이 날지 그거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두 회사가 상장이 돼 있는 회사니까. 하지만 이 두 회사의 수익 모델은 지금 완전히 달라요.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그냥 SMR을 설계해서 그 유틸리티 사업자들한테 파는 거고 오클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SMR을 설치를 하고 여기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보겠다. 완전히 수익 모델이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오클로에는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에는 우리나라 두산중공업도 투자가 돼 있고 지난번 영상에서 살펴봤던 플로로라는 회사, 이 회사가 또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 SMR 개발하고 설계하는 업체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 설계에 따라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몇 개가 안 돼요. 전 세계에 보면. 미국의 BWX 테크놀로지, 한국의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프랑스 업체, 일본 업체, 스페인의 엔사, 전 세계 SMR 부품 제작 이 산업은 소수의 몇 개 업체들로 과점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SMR 설계 쪽에 투자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SMR 부품을 제작하려면 특수 또 합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왜냐하면 SMR 자체가 굉장히 고온이고 고압이니까 여기는 더 과점 상태예요. 거의 독점 수준인데 북미 지역은 카펜터 테크놀로지 이 회사가 거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카펜터 테크놀로지 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펜터 테크놀로지 티커가 CRS인데 보시면 2020년도 4월달 요때가 대략 한 15불 정도거든요. 지금 보세요. 280불이에요. 280불. 이게 거의 20배 상승했어요. 20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실제 이 밸류체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짜 키를 잡고 있는 회사는 이 CRS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거의 20배를 수익을 본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주식 종목 찾을 때 밸류체인을 봐야 된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밸류체인 분석을 해야 진짜 돈이 되는 회사, 진짜 목을 잡고 있는 회사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카펜터 테크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상승할 거냐? 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 BWX 테크놀로지 얘 때문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SMR 밸류체인 관련해서 가장 투자하고 싶은 회사는 바로 이 BWX 테크놀로지예요. 첫 번째로 이 BWX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의 핵 잠수함 그리고 핵 항공모함에 들어가던 원자로를 만들었던 회사고 여기 보시면 웨스팅하우스, GE 히타치, 그 다음에 롤스로이즈, 유랭코 이 모든 회사들이 SMR 설계할 때 전부 다 BWX 테크놀로지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발된 그 SMR에 부품을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GE 히타치 같은 경우는 이 부품을 전부 다 또 BWX 테크놀로지한테 의뢰를 해서 만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뉴스케일 파워 이 회사도 처음에 SMR 설계할 때
BWX 테크놀로지 도움을 받아서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두산중공업한테 그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두산중공업한테 설계에 따른 부품 제작을 의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북미 지역에서는 BWX 테크놀로지가 없으면 SMR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BWX 테크놀로지가 지금 보면 SMR 설계도 하고 이 설계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니까 다른 회사들이 SMR 설계할 때 도와줬겠죠. 그리고 이 SMR 설계에 따른 부품 제작도 BWX 테크놀로지가 거의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WX 테크놀로지가 올해 이 특수화금 만드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BWX 테크놀로지는 설계도 하고 부품도 만들고 특수화금도 만들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SMR 밸류체인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이 설계 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이게 성공을 할지 아니면 실패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투자를 할 생각이고 이쪽 중에서는 BWX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 BWX 테크놀로지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뭘 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SMR 밸류체인 분석을 통해서 저는 오늘 또 회사를 하나 찾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